네,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조원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춘을 지나며 우리들의 마음은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월 들어 때늦은 추위가 맹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따뜻한 햇살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그동안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힘겹게 겨울을 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은 아직도 추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현실은 봄이 다가온다는 사실마저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연탄에 의존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요건에 들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세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지역 주민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대전시는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던 지난 2023년 겨울에 지난 긴급 재난지원의 일환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23,000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난방비 급증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시적 긴급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제도화를 통해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 대처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이나 일회성 예산 투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복지 정책을 조례 등 법적 근거로 명시해 놓으면 다양한 계층과 상황을 포괄하는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난방시설의 교체, 개선을 중심으로 한 주거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더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한다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인류 경제의 도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 복지 도시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